안녕하세요.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조합픽은 영상 하단에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영상을 다 시청하셨다면 댓글을 확인하여 조합픽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는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스포츠 분석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제일 불편하신 점이 뭘까 고민했습니다. 모든 채널들이 그러는 건 아니지만 가족방을 안내해준다 해서 연락을 하면 사이트 가입권료를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저희 스포츠 정보방은 가입권료는 절대로 없습니다. 누구나 입장 가능하며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댓글에 있는 영어를 한번 클릭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어를 클릭하시면 바로 정보방으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의심하지 마시고 저희 시청자분들과 같이 웃고 떠들며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희 소통방에서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걸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포르시노네와 유벤투스입니다. 포르시노네는 나폴리를 상대로 4골을 넣을 정도로 높은 공격 효율과 슈팅 생성 능력은 장점입니다. 하지만 유벤투스가 내려앉은 상황에서는 박스 안에서의 수비가 아주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편이라서 이 슈팅 생성이 난사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게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슈팅을 그만큼 많이 내주는 성향이라는 점이 문제가 될 소지는 있는데 유벤투스가 한 골을 어떻게든 우겨 넣게 되면 공략 자체가 어렵습니다. 포르시노네의 결장자로는 칼라이, 마치차, 헤이니에르, 마치텔리가 있습니다. 유벤투스는 공격이 거의 측면을 이용해서 이어진다는 점이 상당히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브레메르의 전진이나 키에사에 내려오는 움직임 등 중앙에서 그저 넋을 놓고 바라보는 상황은 아닙니다. 중앙에서 꾸준히 수적 우위를 잡는 것은 나폴리를 상대로도 신승양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중앙에서 숫자가 많으면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나 컷백 상황에서 유리함을 잡을 수 있습니다. 유벤투스의 결장자로는 데실리오, 포그바, 파지올리, 킨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유벤투스의 승리를 기대해보는 매치입니다. 일단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나 컷백을 중앙에서의 수적 우위로 골로 연결시키는 능력 자체는 나폴리 전에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한 골을 어떻게든 유벤투스가 넣고 라인을 내려앉게 되면 300의 압도적인 박스 안 수비 능력이 빛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웨스트햄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웨스트햄은 일단 리버풀에게 대패를 기록했습니다. 주전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상황이었는데 피로도에 이어서 1대5라는 다소 충격적인 스코어가 나와버렸으니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일단 홈에서 강하다고는 하지만 밀어붙이는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수비가 버티지를 못하는 모습이 보이는 등 웨스트햄의 약점도 아주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웨스트햄의 결장자로는 안토니오가 있습니다. 메뉴는 포백의 영향력이 상당히 준수했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메뉴의 주장 브루노가 있다고 하더라도 호일룬이 지난 경기에서도 1대1 찬스를 날려버리는 등 폼이 좋다고 보긴 어려웠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현재 중앙에서의 빌드업이 아주 유려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메뉴가 브루노가 있는 상황에서도 롱볼로 풀어가는 양상이 잦다는 점은 여기서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메뉴의 결장자로는 산초, 리산드로, 말라시아, 카세미루, 에릭센, 마운트, 마샬, 맥과이어, 린델레프, 루크쇼, 달로트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무승부와 2.5언더 양상을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일단 웨스트햄이 주중치른 상황이기는 한데 메뉴의 공격 전술이 단순한 편이라서 롱볼로는 웨스트햄의 장점인 피지컬을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지난 리버풀전에서 맨유 포백이 아주 나쁘지 않은 폼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다행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토리노와 우디네세입니다. 토리노는 일단 측면을 통해서 가는 공을 중앙에서 크로스, 컷백으로 받아먹는 것이 주요 패턴입니다. 물론 중앙에서 5명의 침투를 허가하면서 최소한의 수적 우세 상황을 만들려고는 하는 편인데 문제는 자파타의 기복이나 높지 못한 활동량과 동시에 크로스 전술이 정교함을 가져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견고한 중앙의 힘으로 버티면서 한 골을 지키는 능력은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토리노의 결장자로는 슈러스, 은구에산이 있습니다. 우디네세는 전반적으로 한 골 싸움에서 토리노에게 약세를 보이는 편이었습니다.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좀 플레이가 풀려야 할 만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토리노의 중원이 버티는 능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입니다. 물론 토리노의 공격력도 정교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편이라
실점 상황에서 아주 큰 피해를 입지는 않고 있기는 합니다. 우디네세의 결장자로는 에보세, 데울로페우, 실바, 비올, 데이비스, 비발도, 파예로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토리노의 신승 양상이나 2.5언더 양상을 생각하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토리노가 한 골 싸움에서 이득을 상당히 보는 모습은 자주 있던 편이었고 자파타가 잘 풀리는 날에는 아직도 유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토리노의 전술이 크로스나 컷백으로 정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다 우디네세도 후방에 투자를 제법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경기는 볼로냐와 아탈란타입니다. 볼로냐는 연장 혈투 끝에 인테르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강호들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중입니다. 올 시즌에는 밀란에게 홈에서 지는 모습이 있기는 했지만 적어도 지난 시즌에는 1위에서 5위를 상대로 홈에서 무패라는 기록을 쓰기도 했습니다. 일단 미하일로비치 감독 시절부터 이어진 중앙의 단단함과 수비는 상당히 강호들도 어려워하는 타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볼로냐의 결장자로는 수마오로, 칼슨, 오르솔리니가 있습니다. 아탈란타는 측면을 파면서 중앙에서의 수적 우위와 침투를 이용해 꽤 간결하지만 효율적인 공격으로 무장을 해 있습니다. 다만 원정에서는 강호들이 올라온 아탈란타의 공간을 이용하면서 패배를 안기는 경우가 상당히 잦은 편입니다. 사실 톨로이의 대체자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스칼비니도 피지컬과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를 맡기에는 아직 어리다는 점이 발목을 잡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탈란타의 결장자로는 투레, 팔로미노, 스카마카, 톨로이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무승부와 2.5언더 양상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볼로냐가 강호들을 상대로 보여준 단단함도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보아야 하고 아탈란타도 원정에서의 리스크가 썩 달갑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볼로냐의 연정 혈투가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탈란타도 새벽에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이 아주 차이가 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은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분석픽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